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와, 인도네시아 뒤통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KFX 여기에 뒤통수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그 뒤통수의 나라 정말 중국의 엄청난 뒤통수 눈이 튀어나도록 때리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이 인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을 운운하고 있고 변방은 물론 평양까지 배급이 중단되어 인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미사일 찍어낼 돈은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 동부 해역에서 순항미사일 테스트용으로 보이는 다양한 표적함들이 다수 식별됐다는 소식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3개의 해군기지에서 순항미사일 표적함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함들이 식별되었다고 위성사진을 통한 오신트 정보를 취급하는 암스 컨트롤 원크가 현지 시각 13일 관련 위성사진을 리포트했습니다. HW는 지난해 5월 이후 촬영된 북한 동해안의 주요 해군기지 차호, 마양도, 요호리 등의 위성사진에서 식별된 사진들을 제시하며 이들 기지에서 각기 다른 형상의 표적함이 식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표적함들은 북한이 지난 2017년 6월 금성 3호 대함미사일 시험 사격 당시 공개했던 표적함과는 다른 형상인데요. 긴 선체 위에 긴 반사 패널 같은 것이 설치된 형상의 선박이었습니다. 위성에 나타난 선박은 길이 50m, 폭 8m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참수리 PKMR 고속정보다 약간 더 큰 수준이었는데요. HW는 이러한 유형의 표적함이 최소 2척 이상 식별되고 있으며 여러 해군기지를 옮겨다니며 대함미사일 관련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W는 이러한 유형의 표적함은 컨테이너 적재 방식으로 이란이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형태인데 북한도 유사한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김정은 이런 표적함에 쏠 순항미사일 한 발에 20억 원에서 30억 원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인민에게 주는 것이 자신의 체제 안전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성 3호 발사 실험하던 그 상황인데 표적함이죠. 그런데 금성 3호 발사 실험하던 이것보다 지금의 이 대함미사일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성 3호 즉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의 북한판이죠. 미국으로 치면 이제 하푼 하고 거의 흡사하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해성 함대함 미사일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자, 이 표적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흰색 삼각형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선체에도 붙어 있고 함교에도 마스트 쪽에도 붙어 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레이더 리플렉터인데 금성 3호, 하푼, 해성 할 것 없이 마지막에는 이 미사일에 장착된 레이더로 함정을 찾습니다. 레이더를 계속 방사해가지고 자기가 공격해야 될 적성 신호가 있는 그 함정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정에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왜냐 일단 저쪽으로 쏘았으니까 뭐 적이든 말든 저쪽에는 이 일대는 전부 다 적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가장 큰 타겟을 향해서 미사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혹시 안 맞을까봐 수령님 와서 보시는데 안 맞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혹시나 안 맞을까봐 이렇게 레이더 리플렉터를 완전히 360도 전방향에다가 덕지덕지 지금 붙여놓은 형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타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지금 위성에 공개되고 있는 이 표적함들은 이런 레이더 리플렉터가 없고 컨테이너형으로 아주 그냥 클린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그 말은 첫째, 자신들의 미사일의 정확도에 자신감이 생겼다. 더 정확해졌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 둘째, 이렇게 배를 갖다가 한 번에 그냥 격침시키고 나면 아깝잖아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그래서 배 선체는 안 맞게 만들고 위에 이 큰 표적 판때기만 해서 그 판때기만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배는 계속 재활용하자. 그래서 아껴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측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자가 나오고 김정은은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냐?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인구의 10% 이상이 굶어 죽었으니까 말이 됩니까? 10% 이상이 굶어 죽을 정도면 북한 인구의 절대 다수는 굶주림에 지쳤다라는 겁니다. 지치다 못한 사람은 죽는 것이고요. 그런 고난의 행군을 지금 또 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사일 한 발에 20억 원, 30억 원, 200만 달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여러 발 테스트하기 위해서 차호기지, 마영도기지, 요호리기지 이렇게 뭐 여러 대를 지금 나눴으니까 다수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금성3호 미사일 한 발 200만 달러 가격이면 옥수수 현재 물가로 오늘 물가로 국제 가격으로 옥수수 12,000톤을 살 수 있어요. 미사일 한 발 가격에 순항 미사일 한 발. 탄도미사일은 훨씬 더 비싸고 12,000톤 옥수수 사서 인민들 나눠주면 고난의 행군 안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죠. 도대체 뭘 해야 자기가 더 오래 집권하고 더 안전하게 집권할 수 있을지 이걸 몰라요. 왜 모르냐? 아마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한 그 세습을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자신을 위한 길인지 김정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KFX 프로그램 체납금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뒤통수의 나라 인도네시아. 그 뒤통수의 대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에서 도입한 중국제 무기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중고도 장거리 무인 공격기 CH-4를 도입해 운용 중인 가운데 이 무인 공격기에 장착해 운용할 공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인수했다고 인도네시아 공군이 4월 13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4월 8일 인도네시아의 이스와휘디 공군기지에 CH-4 무인 공격기용 AR-2 미사일이 도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AR-2 미사일은 중국판 헬파이어로 불리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미사일인데요. 5kg의 탄두로 적의 전차나 장갑차는 물론 선박도 파괴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약 8km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6대를 운용 중인 CH-4 무인 공격기를 중부 내륙에서 운용하지만 나투나 반도에 수시로 전개해서 해상 초계 임무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CH-4 무인기를 도입할 당시 함께 도입한 AR-1 미사일과 더불어 CH-4의 공격 능력이 한층 더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에서 도입한 무인 공격기와 미사일을 이용해서 중국과 분쟁 중인 해역이나 중국을 위협하는 것인데요. 뒤통수를 친 인도네시아나 돈을 받고 그 무기를 판 중국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재밌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H-4 무인 공격기인데 중국제예요. 이걸 인도네시아가 6대를 2017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 때 AR-1이라고 하는 사거리 10km짜리 이 무인 공격기 장착용 대전차 미사일을 여러 발 샀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최신형 AR-2를 이제 더 작아요. AR-2는 더 작아서 더 많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대량으로 도입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이 AR-1, AR-2 미사일의 타겟은 누구냐? 바로 중국의 해상민병입니다. 나투나 제도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 한국에서 사간 잠수함 그리고 한국에서 창정비했던 그 잠수함들 다 끌어모아놓고 중국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이들 우리 나투나 제도 건드리면 우리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나투나 제도에 이 CH-4 무인기를 투입합니다. 왜냐? 이제 공격 능력도 있지만 정찰 능력도 있으니까 투입합니다. 항속거리 2,000m, 2,000km를 자랑하니까 본토에서 날아가서 이제 충분히 나투나 제도를 해상 초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착하는 대전차 미사일, 이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유도가 되니까 이제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는데 해상 민병들을 공격할 수 있죠. 그걸 지금 대량으로 수입해간 이 AR-1, 2 미사일 가지고 또 그 운용하는 이 CH-4 무인기는 또 중국제, 미사일도 중국제. 그리고는 타겟은 또 중국의 해상 민병.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타겟이 중국의 해상 민병임을 알면서도 중국은 또 인도네시아에 이 무기 팔고 또 인도네시아는 그거 사서 중국에게 이거 사와가지고 또 중국의 해상 민병 공격하고 참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건을 판 중국이나 사서 다시 중국을 공격한다는 인도네시아나 계약 조건이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뒤통수를 많이 치고 우리 KFX에 대한 뒤통수를 쳐서 우리 뒤통수가 아직도 얼얼하지만 이 뒤통수는 제법 고소한 뒤통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CH4 중국제 무기를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자신의 이 영토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